비트코인 이제 마지막 라스트 스트로인 거죠. 대안이 나왔으니까 달러를 안 써.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세금 안 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걸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원거리 무역은 없어져요. 다 중개 무역해야 돼. 우리는 유럽한테 물건 못 사고 중국을 통해서 사야 되고요. 중동에서 석유를 못 들여오고 인도나 이란을 통해서 들여와야 되고. 옆 나라하고 무역해야 돼. 옆 나라하고. 원거리에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현재 그 미국 중심의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해체를 가속화시킵니다. 사실 미국이 달러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달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지난 80년의 질서를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상 미국 같은 제국은 없었다. 보통 제국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근데 미국은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 어디를 막 개척해갖고 거기 자원을 약탈하고 막 황폐화시키고 이런 제국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게 해갖고 사주는 제국이었어요. 좀 독특하죠? 그럼 미국은 뭘로 이거를 유지했냐면 달러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그 달러를 외국에서 보유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고 채권을 만들어내도 이자율을 높이지 않아요. 보통의 나라들은 채권을 무한정 발행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돼 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인플레도 안 일어나고 게다가 이자율도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되도록 외국에서 달러를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해 준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외국한테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항행의 자유를 보호했어요. 냉전 시대 때도 웬만하면 소련이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배를 미국이 바다의 왕초라 그래가지고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보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위반을 하면 혼란이 오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있죠. 북한의 미사일을 실은 배를 갖다가 납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닌데 제3의 나라들이 서로 재판하면서 미국 법원에 갖고 와서 승소한 채권자의 재산을 배를 차압해갖고 배를 경유에 붙여가지고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그냥 배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녔어요. 해적과 어떤 자기가 지나고 있는 인근 국가의 해군에 의해서 납포될 염려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미국이 만든 오더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항해 시절에라는 게 뭐냐면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가고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후추하고 뭐 이런 걸 무역하는 시대거든요. 이 대항해 시대는 카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주인공 저는 1부를 봤는데 2편, 3편은 안 봤습니다. 1편이 너무 재밌게 만들었고 고증이 너무 확실한 영화라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그 주인공이 한때 군인이었고 상인이었고 해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대항해 시대 때의 뱃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해적이자 군인이자 상인이에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사략선 제도를 운영했어요. 사략선이 뭐냐면 해적인데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배를 해적질을 하면 사용에 취하지만 남의 나라 배를 해적질하면은 영웅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영국의 드레이커라는 유명한 해적이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하고 한판 붙었을 때 선봉에 서가지고 잘 싸웠어요. 영웅이 됐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싸움 도중에 저기 군수품을 실은 배가 있으니까 전선을 이탈해서 약탈하러 왔어요. 해적이잖아요. 유전자는 해적인 거야. 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지만 어찌 싸움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과 상인과 해적이라는 정체성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서 1800년대에 해적을 사략선 제도를 서로 하지 말자. 국제 협약이 있을 때까지 해적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러면 이것이 인류가 똑같다면 우리가 뭐 호모사피엔스가 크게 안 변했거든요. 미국에 의한 질서가 해체되면 유라시아에는 해적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참치 어선이나 이런 어선들은 해적을 상대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옛날에 막 참 소말리아 해적 이런 거 봤잖아요. 유조선이나 이런 상선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소규모의 보트 2개로 거대한 유조선이나 이런 걸 납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막아줬어요. 미국이 막아줬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들이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들거든요. 이 재보험이 진짜 큰 손들인데 이게 전부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하는 동안 자기네 상대방 나라랑 무역하는 배들을 공격했더니 이 재보험회사들이 부도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미국 해군 보내갖고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배들은 호송해줬어요. 항행의 자유라는 서비스를 미 제국이 제공하는 거예요. 미국을 제국이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는 각자의 정치적 취향이 있겠지만 이건 학문적으로는 지금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국이 이 항행의 자유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달러를 유지했는데 이게 이 수명이 다했어요. 비트코인 무관합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이 1년 예산이 있거든요. 1년 예산의 대충 절반은 인타이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꼭 써야 될 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의 반을 뭐에 쓰냐면 국방비로 써요.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8천억 원,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절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나머지 4분의 1은 채권에 대한 이자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2035년쯤에 역전된다. 미국이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돈이 국방비보다 넘어서는 게 35년으로 예측했었는데 이게 앞당겨지다가 이자를 높였잖아요. 올해 역전됐어요. 올해 2024년에. 이게 역전이 이례적인지 아니면 이게 영구적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기로에 씁니다. 국방비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채권을 더 발행해야 돼요. 미친 듯이 채권을 더 발행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을 필두로 미국 채권을 또 무한정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방 서비스가 중단이 될 거예요. 이게 피터 자연의 이론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 현상에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무역 결제로 비트코인을 쓴다면 달러를 더 매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속화시키죠. 그래서 비트코이너들, 아모스를 비롯한 비트코인 이론가들한테 없는 개념이 뭐냐면 그들은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정부는 방해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를 무시해요. 특히 제국의 서비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공모함을 무시하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간 통화가 되면 제3의 국가들이 무역할 때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면 미국이 세금을 뜯어야 돼요. 세금을 뜯어야 되죠. 그럼 미국이 그걸 하겠냐? 안 해요. 미국은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동안 지금까지 누렸던 우리는 제국 아닌 제국이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제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달러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이 천재들이 만든 거죠. 달러 자체는 덱스터 화이트나 케인즈가 만든 게 아니지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덱스터 화이트하고 케인즈가 만든 거고 닉슨 때 파산이 됐지만 케인즈가 살려가지고 페트로달러로 바꾼 거거든요. 금이 아니라 석유로.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흔들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제 마지막 라스트 스트로인 거죠. 땅 하면 이제 대안이 나왔으니까 달러를 안 써.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세금 안 내니까. 왜 세금 안 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걸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원거리 무역은 없어져요. 다 중개 무역해야 돼. 우리는 유럽한테 물건 못 사고 중국을 통해서 사야 되고요. 중동에서 석유를 못 들여오고 인도나 이란을 통해서 들여와야 되고. 옆 나라하고 무역해야 돼. 옆 나라하고. 원거리에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항행의 자유와 군사력 지원 등이 없어지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특이점이 발생했냐면 미국 산업시설, 미국의 해군력을 빼놓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영국 해군, 영국은 미국한테 무기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영국이 갖고 있었던 서방부의 항만시설과 그런 걸 전부 미국한테 넘겼어요. 99년 뭐 이렇게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했다가 해군력이 작살났잖아요. 그 독일은 해군력이 약했고 뭐 어쨌건 그래서 해군이 다 작살난 거예요. 미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제에 미국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80년을 보고 발전한 나라를 보면 전부 해안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 오더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한 거죠. 우리가 인도양에서는 인도가 왕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이라는 게 우리가 바다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 모항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도양에 가서 싸우는데 우리나라 모항이 만약에 그 주변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배를 항공모함을 보내도 망합니다.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고 에너지 떨어지고 병사들도 지치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항구에 되면 그때 이제 도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양 해군을 만든다는 건 놀라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원양 해군을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 식민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멀리 보낸 배가 현지에서 물자하고 병사를 조달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항구 주변에 안전이 확보돼야 돼요. 식민지거나 아니면 동맹이어야 돼. 미국은 식민지가 아니라 동맹주의로 갔죠. 동맹주의로 가서 유라시아의 이 원거리 무역을 보호했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개무역,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고 나서 남중국해에 들어오면 중국한테 세금을 뜯겨야 되고 대만을 지나면 대만한테 세금을 뜯기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일본한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일본한테 봉쇄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한테 세금을 뜯겨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인도 지날 때 인도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세금이라는 게 앞바다 지나갈 때 지켜줄 테니까 세금을 내라는 의미인가요? 그럼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원래 원거리 무역이나 원거리 이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텃세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상인이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삼국지를 이제 어느 판본에 따라 다른데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가 어떻게 만났냐면 관우하고 유비하고 장보는 좀 노는 물이 다르죠. 특히 장비하고 관우는 노는 물이 다른데 관우는 지식인입니다. 그 훈장 출신이었는데 관아에서 이제 사또가 너무 행패를 부려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제 현상수배범이 돼요.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조폭의 그 당시는 사회가 혼란하니까 조폭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거예요. 조폭의 이제 그 경비 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폭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마을 사업, 우리 지금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한 거죠. 그 남는 사업이었네서 말을 가지고 이제 누상촌 주변을 지나가요. 그때 이제 장비가 소식을 듣고 이거 왜 옆에 있는 놈이 허락도 없이 우리 형님의 허락도 없이 지나가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폭들은 서로 유비를 뒷배에 조폭하고 관우 뒷배의 조폭은 서로 경쟁인데 이름이 다 있는데 제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 셋이 합쳐가지고 둘을 화해시켜버려요. 너 친하게 지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상인이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옆에 상인에 넘겨주고. 이게 오스트리안들한테 없는 개념이에요. 오스트리안이라는 건 뭐냐면 아모스 같은 사람 영향을 받고 있는 근본 이론자들. 인간은 극도로 합리적이고 인간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질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의 리버테리안하는 거기서 많이 비트코이너들의 철학을 갖고 왔죠. 그래서 그들이 틀려요. 현실화가 불가능해요.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죠. 판타지를. ETF를 승인하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 비트코인을 달러로 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과도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방어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자꾸 음지에 놔두면 너무 자금 세탁이나 이런 지하 경제에 너무 도움이 돼요. 오히려 금융기업들이 대신 사서 고객 대신 많이 관리를 하면 대체로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절대로 이런 주류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주소하고 섞이지 않는 비트코인들도 존재할 거예요. 음지에서 음지로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춘으로 번 돈으로 마약 사고, 마약으로 번 돈으로 매춘하고, 매춘으로 번 돈으로 마약 사고, 총기 사고 이렇게만 돌면 그거는 양지로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마약이나 매춘업자나 총기업자라 하더라도 결국 여행을 가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애 학교를 보내려고 돈을 버는 거라면 결국 양지 경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양지 지갑하고 만나요. 문제는 뭐냐면 양지 지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양지 지갑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지하 경제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한번 묻혀가면 노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음지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정 안 했으니까 대부분 음지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게 꼭 뭐 매춘이나 마약이나 총기가 무관하돼도 음지에 돌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매춘, 마약, 총기를 다뤄서 번 돈을 양자시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막 대박인 거죠. 자금 세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본 돈을 지하로 은닉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건 부차적이고 부정적이거나 지하에서 뇌물로 받거나 뭐 이런 금지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양자시키는 기술이에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양성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비트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인데요. 미국의 내부 정치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지쳤어요, 일단. 미국이 사실은 좋았던 미국의 하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거든요. 미국이 큰 나라하고는 안 싸웠어요. 테러하고는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냉전을 끝내고 성공 모드에 이렇게 취해갖고 미국이 이제 오지랖 넓게 관여하고 개입하고 막 군대 보내서 미국 청년들도 희생시키고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반작용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 때 미국이 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핵심들이 그 월남전에 반전 데모했던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현실을 알아가면서 미국이 건강하게 힘을 투자한다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어쨌건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비틀즈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게 그 반전 모드였거든요. 그 반전 모드랑 그 이상주의지만 그게 지금 또 재현되고 있어요. 미국이 왜 가서 전쟁하냐? 왜 우리 청년들이 가냐? 물론 이 목소리를 내는 게 옛날에 히피들처럼 막 음악하고 막 이렇게 마약하고 이런 낭만주의자들이 아니라 지금 미국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중년 이상의 할아버지들, 배불뚝이 할아버지들이라는 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주창하는 거 뭐냐? 우리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자유롭게 중국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전 세계를 이제 경영하던 지난 20-30년 동안 실제로 미국의 이제 산업 노동자들이 많이 소외를 당했어요. 그들의 실질 임금은 안 올랐고 일부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그러나 미국의 소득은 계속 끊임없이 올랐거든요. 누가 갖고 갔냐? 교육받고 변호사, 은행가,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잔뜩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그런 창조적이거나 전문적인 재능을 하지 않잖아요. 원래 백성의 근간은 백성이란 말 좀 전근대적인 말이지만 백성의 근간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적당한 일을 맡겨주면 그거 하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좀 놀고 요 정도의 삶을 좀 유지시켜주면 이게 이 싸움관 개념이거든요. 중국의 이상인. 중국의 이상은 뭐냐면 대부분은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거지.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만들고 엘리트가 이끌면 되는데 민주주의라고 이게 다르진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난 20-30년 동안 이걸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막 발전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기회를 얻은 건 맞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결집한 놀랍게도 억만장자가 그들을 결집했는데 트럼프 할배가 이제 그들을 결집해서
트럼피즘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지금 미국이 다시 내전 상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놔두면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 엘리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전직 대통령을 막 온갖 뭐 추문,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막 미국에서 보기 힘든 거잖아. 우리가 제3세계 정치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막 기소하고 막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도 라이벌인데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 가족이 무사할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조지 프리드만이 국제정치학자가 사실상 시빌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 지금 10년째 미국은 내전 상태다. 큰 변화를 앞두고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변화의 결론은 뭐냐? 미국은 제국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암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관료들이 질 거다.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 미국은 다시 덩치 큰 스위스. 미국의 이상입니다. 덩치 큰 스위스가. 미국은 원래 이 건국 이념 자체가 이상 자체가 언덕 위의 집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델이 되는 거를 꿈꾸지 세계를 경영하는 걸 꿈꾸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그동안 왜 경영을 해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볼 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엄마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다 길 막고 물어보면 아버지 엄마가 이상적인 아버지 엄마인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평범한 가정은 진짜 없거든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물론 그 편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부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살부의 기질. 그러니까 파운딩 파더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지, 대한민국 누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세운 그 집단을 우리가 존경하나요? 아니 뭐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안 좋아해요. 골 때리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완벽해야지만 그러면 좋아할 거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미국은 완벽한 건 당연히 거리가 멀죠. 그럼 미국은 그 지난 80년대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간 거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19세기 영국 제국주의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더 가까운 비교는 1, 2차 세계대전이나 혼란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유럽은 되게 잘 살았었어요. 19세기까지. 그런데 그 유럽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부를 회복하는데 손자가 회복을 못하고 증손자 때 회복을 해요. 1차 세계 때 미국이 유럽 망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가서야 19세기 말에 수준을 회복해요. 유럽이 쫄딱 망한 게 1,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냐고 딱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불개입해서 일어났어요. 미국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나서가지고 독일을 억제하고 이게 심판자 노릇을 했으면 1차 세계대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어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히틀러는 등장하지 않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미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소모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미국이 개입해서 얼마 전에 끝냈거든요. 그럼 미국 계속 남아서 유럽을 평정해야 되는데 미국은 다시 스위스 해가지고 1차 대전 개입하게 했던 사람들 청문회 불러가지고 모욕하고 이 자식들 돈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막 모욕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막 법을 막 강력한 법. 절대 미국은 중립국이다. 그래서 뭐 무기 대화 안 한다. 막 이런 법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루즈벨트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어요. 참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영국한테 무기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당을 다 설득해갖고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처치를 지원했거든요. 만약에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이 전 세계를 불러 모아갖고 우리가 무역이 축소되는 건 좋지 않다. 보호무역 제재하지 말고 무역하고 너희들이 원자 접근하게 내가 해줄게. 일본 너 제국주의 하지 마. 너 석유 얼마든지 쓰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면 일본도 제국주의가 완화됐고 독일도 그렇게 안 가죠. 각자 도생으로 놔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나라가 잘 살려면 원자재 공급처도 있어야 되고 소비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군사력으로 먹겠다는 개념이 바로 2차 세계전. 그러니까 일본도 그 동남아 석유 루트에 이렇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안 나설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그럼 뭘 해줄까? 싸우지 마. 원자재 얼마든지 접근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소비처 우리가 대줄게. 싸우지 마. 이렇게 회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80년 온 건데 미국이 병들었어요. 안으로. 그래서 아마 지난 80년 동안 미국 제국주의가 나쁜 짓 했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분들은 자기 아빠 엄마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고 아빠 엄마가 팼겠죠. 뭐 수정도 했겠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삶의 터를 만들어 줬을 텐데 대부분은 그거는 이제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냐면 그게 없을 때 혹은 내가 내 자식한테 그걸 제공해야 될 때 인정 못 받으지만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깨닫죠. 미국이 아빠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미국이 이 철수하는 유라시아 철수하는 시대 때 우리가 드디어 미국의 제국주의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나쁜 것만 눈에 보이고 막상 미국이 제공했던 서비스는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이제 석유가 3배가 되고 당장 식량난이 옵니다. 식량난. 지금 이 도시화되어 있는 유라시아 도시화되어 있는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